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영국에 없습니다. 대표팀 합류를 위해서 지금 중동으로 건너와서 아부다비에서 대표팀 이제 주장으로 역할을 바꿔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클린스만호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 손흥민이 없어도 영국에서는 그리고 독일에서도 손흥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FA컵 번니전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얘기들 좀 많이 나와서 일단 좀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레길론이 토트넘에 돌아옵니다. 레길론이 올 시즌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나서 활약을 했었죠. 맨유와 토트넘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맨유가 임대 종료 옵션을 발동시켰다고 합니다. 레길론이 맨유 임대가 있는 동안에 경기를 그래도 꽤 뛰었습니다. 리그 9경기, 챔피언스리그 2경기, 또 카라바오컵 1경기 이렇게 모두 12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뭐 출전 시간은 조금 들쑥날쑥한데 루크쇼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나서는 출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맨유가 올 시즌에 챔스하고 카라바오컵에서 모두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전 기회가 앞으로 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사이드백의 백업이 하나 더 생긴 뭐 그런 느낌이랄까? 우도기가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징계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또 부상에 대한 대비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우도기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레길론이 지금 온다고 해도 뭐 주전 경쟁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도기에 뭐 벤 데이비스에 또 유사시에는 로얄까지도 그쪽 측면에 뛰면서 나름 사이드백 왼쪽 자리는 좀 두툼하게 이제 좀 선수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토트넘 주장단이 FA컵 번니전에 모두 출전 불가 아닙니까? 이것도 참 그 흥미로운 그런 부분인데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아시안컵에 갔고 부주장 로메로하고 메디슨이 모두 부상으로 지금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장단이 아예 없는 상태로 번니전 FA컵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 그럼 번니전에 완전 누가 찹니까? 주장 누가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손흥민이다. 네, 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장이 손흥민이고 손흥민 없는데 지금 뭐 주장을 누가 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완장을 차게 할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뭐 사실 주장이라는 게 시즌 주장을 맡아서 한 시즌 팀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것하고 한 경기에서 주장이나 부주장이 없을 때 완장을 대신 차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는 면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는 계속 뭐 예측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찰까? 뭐 벤 데이비스가 찰까? 뭐 벤탄쿠르가 찰까? 비카리오 골키퍼가 찰까? 아니면 호이베르가 찰까?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차피 누가 완장을 이번 경기 차더라도 주장은 손흥민이고 손흥민이 정말 올 시즌에 엄청난 리더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완장을 누가 찰지를 궁금해하는 현지 매체의 질문에 결국 손흥민 선수의 팀 내에서의 가치나 어떤 비중 역할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이런 약간 센스 있게 돌아가는 답을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닌가. 지금 번니전 앞두고 있는데요. 반더벤 복귀 가능성이 지금 또 점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계속 훈련을 같이 해왔고 이번 주에만 벌써 3차례 훈련 세션을 소화를 했다. 출전할지 아니면 뭐 교체 멤버라도 이름을 올릴지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다고 합니다만 벤탄쿠르가 깜짝 복귀했던 지난 주말 경기를 감안하면 반더벤 선수도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무래도 벤 데이비스 로얄 조합은 좀 불안 요소가 여전히 매경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 4골 4도움 기록을 했죠. 지난번 이제 본모스전 끝나고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만 진짜 손흥민 선수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들 이름 볼까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3국에서 현지 날짜로 4일에 발표한 그런 후보자 8명의 리스트인데요. 손흥민 선수하고 함께 이름을 올린 선수가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지난 12월 동안 1골 2도움, 또 클린시트 3개, 리버풀이 상당히 성적이 좋았죠. 그리고 올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3골 3도움,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 4골,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클 올리시의 4골 1도움,
첼시의 콜 파머 4골 2도움, 그리고 본머스의 마르코스 세네시 수비수인데 2골 1도움, 네, 클린시트 3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니크 솔랑케 본머스에서 이번 12월 달 한 달 동안만 헤트트릭 포함해서 6골 넣었던 요렇게 8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 숫자로는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무려 8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득점에서는 솔랑케가 6골로 가장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선수 간의 경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뭐 뚜껑은 뭐 열어봐야 아니까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거, 네. 여기 보시면은 요 후보자 리스트 공개된 이 포스팅, 이게 프리미어리그 공식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히샬리송이 히샬리송 공식 계정입니다. 네, 팔로워가 무려 2,286만 명인 히샬리송이 직접 이런 문자를 올렸습니다. 예, 이게 본인이 에버턴 때인가? 예, 본인이 이렇게 뭔가 좀 좌절한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는, 참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한 달 동안에 무려 5골을 넣었습니다. 히샬리송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같이 여기 올라와 있는 선수 가운데 뭐 3골 넣은 선수도 있고 4골 넣은 선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4골 1도움도 있고, 히샬리송이 충분히 기대할 만했죠. 다만 이 스탯에 비해서 경기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쉬웠을 수 있다. 선정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평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도 솔직히 5골 정도면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유일하게 8명 안에 이름 올리면서 히샬리송이 빠졌고, 그래서 귀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또 본인 등판하니까 좋아요가 무려 4,620개나 네, 되고 답글도 많이 달렸어요. 100개가 넘는, 다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분은 또 막 강탈당했다, 도둑 맞았다, 후보 이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히샬리송을 좀 위로하는, 자, 이런 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 모습인데, 비둘기네요. 비둘기다리 출동을 했네. 히샬리송 별명 비둘기라서 그런가? 자, 어쨌든 최종 후보 8인 가운데 유력한 수상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하고 솔랑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솔랑케가 이번에는 좀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공격 포인트 자체는 손흥민 선수가 많지만 솔랑케 골을 더 많이 넣었고, 이 기간 동안에 본머스가 6경기를 해가지고 7경기를 했죠. 7경기를 해가지고 4승 1무 1패입니다. 나머지 한 경기는 경기 중간에 그 루튼전 그 주장 선수가 쓰러지면서 그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 경기에서도 솔랑케 골을 넣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7골입니다. 어쨌든 본머스 팀 성적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불과 석 달 전에 받았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괜히 또 솔랑케 선수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자, 지난 9월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타게 되면 3개월 만에 수상이 되는데요. 지난 94년에 이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선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5번의 수상을 한 선수가 3명밖에 없어요. 로빈 반 페르시, 웨인 루니,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타게 되면 이들하고 동률 역대 5번째 수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5번 수상이 이달의 선수상 역대 5번째 높은 순입니다. 그러니까 5번보다 많이 이달의 선수상에 선정이 된 선수가 역사상 4명밖에 없어요. 총 7번 선정된 아구에로, 그리고 해리케인, 요 둘이 이제 7번, 그 다음이 6번 선정된 스티븐 제라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렇게 요 4명 바로 아래쪽에 이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손흥민 선수는 한참 현역이고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인상적인 흐름을 또 가져가겠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참 뭐 이것도 상복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공식 MOM만 벌써 8번이나 선정이 됐어요. 예, 물론 팬투표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고, 팬투표 반영은 뭐 이달의 선수상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팬들도 많이 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누가 댓글에 링크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많이 가면 이게 또 마감이 1월 8일 낮 12시까지입니다. 투표 마감이. 그러니까 팬투표에다가 선정위원단의 어떤 자체적인 의견이 더해져가지고 최종 이제 수상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투표 많이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냥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9월 달에 이달의 선수상 받고 12월 달에 또 이렇게 후보에 올라간다는 거, 꾸준한 활약. 자, 참고로 이제 12월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는 에메리 감독, 이라올라 감독, 클롭 감독, 모예스 감독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달의 골하고 이달의 세이브도 있는데, 이달의 골에 그 엔도 선수가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난 12월 3일에 풀럼전에서 중거리 슈팅. 그리고 참고로 그 손흥민 선수 또 이것도 전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독일 키커지에서 지난 12월 달 유럽 전체 베스트 11을 선정을 했거든요.
여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인 해리케인 바로 옆에, 그리고 살라 선수와 함께 공격진 3명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 아래쪽에는 레버쿠젠의 비르츠, 또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그리고 포백에는 인터밀란의 디마르코, 리버풀의 반다이크, 레버쿠젠의 조나단 타, 리버풀의 또 알렉산더 아놀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골키퍼에는 인터밀란의 조모 골키퍼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도 12월 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역대급이었다. 유럽 최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게 꾸준한 겁니다. 몸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부상이 없지 않지만 정말 큰 부상을 당했을 때도 빠르게 복귀를 해서 또 빠르게 정상적인 폼을 되찾고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벌써 좀 2자릿수 골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는 것을 이번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 지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러다 히샬리송 선수가 그건 너무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잠깐 락리스트 얘기 들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